10,000원 한 장으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느 초라한 노인이 건방진 카페 사장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죠. 그 노인이 바로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을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과연 선량한 사람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오전 10시경 강남 한복판의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현우는 낡은 점퍼에 색바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등은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아 보였어요. 조현우는 매일 아침 이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사람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특히 1층에 있는 카페 마르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곳의 사장인 서진호는 35살의 젊은 남성으로 언제나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조현우가 보기에 서진호의 행동은 참으로 몰상식했죠. 야, 할아버지. 서진호가 카페에서 나오더니 조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자꾸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요. 다른 데 가서 쉬시면 안 될까요? 조현우는 고개를 들어 서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공공장소인데 왜 앉으면 안 되죠? 저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있는데요. 에이,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서진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기 좋지 않잖아요. 여기는 고급 상권이라고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속 앉아 계시면 우리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조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신문 읽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있죠. 아니, 진짜 답답하네. 서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그런 데 가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조현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젊은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서진호는 비웃었습니다. 후회? 할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이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조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서진호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죠. 사실 조현우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건설사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다행히 이 건물만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지킬 수 있었죠. 지금은 건물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고 자신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현우는 관리사무소 대표인 임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수 씨, 1층 카페 사장 서진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월세 납부 상황이랑 민원 사항도 정리해 주시고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임광수는 10년째 조현우의 신뢰를 받고 있는 유능한 조력자였어요. 조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서진호의 무례함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현우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쉬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진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과연 그의 예상대로 문제가 많은 세입자였습니다. 오전 11시경 서진호는 카페 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 돈은 나중에 줄게. 지금 당장은 없다고. 목소리가 거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수첩에 시간과 상황을 기록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서진호는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는 배달원에게 반말을 했어요. 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음식 다 식었잖아. 배달원은 사과했지만 서진호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후 2시쯤 건물 2층에서 내려온 미용실 사장이 서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너무 시끄러웠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끄럽긴 뭐가 시끄러워요? 서진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조금 떠들었을 뿐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조금이 아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음악 소리가. 아이고, 진짜. 서진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맨날 조용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조현우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호의 태도에서 반성이나 미안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임광수가 조현우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사장님, 서진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조현우가 물었습니다. 일단 월세 연체가 심각합니다. 지난 3년간 총 2,300만 원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소음 관련 민원이 47건 접수되었습니다. 임광수가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47건이나? 조현우가 놀랐습니다. 네, 그것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그 정도예요.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카페 구조를 변경했고 허가 없이 간판도 설치했습니다. 조현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세입자들은 어떤 반응이죠?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3층 치과의원에서는 이사까지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진호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에서요. 이 말을 듣고 조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은 세입자들이 떠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임광수 씨, 법적 검토를 시작하죠.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조현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밤 조현우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는 오만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돈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서진호 군도 이제 그 교훈을 배울 때가 되었군요. 조현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사흘 후 조현우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진호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카페에서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나와서는 조현우가 앉은 벤치 주변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청소 좀 하고 있으니까 잠깐 비켜주세요. 서진호가 말했지만 그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조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청소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물을 뿌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이고, 정말. 서진호가 화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도 안 하시면서.
이때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호의 행동이 너무 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진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서진호는 조현우가 앉은 벤치 바로 옆에 커다란 쓰레기통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쓰레기 냄새가 나도록 뚜껑을 열어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면 쓰레기 냄새 나지 않으세요? 서진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조현우는 잠시 쓰레기통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냄새는 나죠. 하지만 더 고약한 냄새도 있습니다. 뭔 소리세요? 인간성이 썩은 냄새 말입니다. 조현우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서진호는 기가 막혔다는 듯 웃었어요. 인간성이라. 할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이때 2층 미용실에서 일하는 한지연이 내려왔습니다. 29살의 한지연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어요. 서진호의 행동을 지켜보던 한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뭐가 너무해? 서진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공공장소에 앉아 계시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지연 씨는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시잖아요. 서진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봐도 어르신은 조용히 계시기만 하는데요. 오히려 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서진호는 한지연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연 씨가 책임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일주일이 지나자 서진호의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카페 앞에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해서 조현우가 앉으면 물이 튀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조현우는 우산을 쓰고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영감탱이 진짜 끈질기네. 서진호가 카페 안에서 직원들에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서진호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조현우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하나둘 조현우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근처 문구점 사장이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조현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 카페 사장 정말 너무하네요. 어른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계속되자 서진호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조현우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서진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버텨보라고. 내가 이기나 저 영감이 이기나 보자. 서진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조현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저장하고 시간과 상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임광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법무팀에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조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서진호는 카페 문을 열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상시보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우편함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법무법인이었어요. 뭐지? 서진호가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서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임차인 서진호 귀하. 귀하는 지난 3년간 임대료 2,30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서 제13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체료를 완납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서진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2,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물론 월세를 밀려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정확한 금액으로 통보받으니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틀 후에 왔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소음 관련 민원 47건, 누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서진호는 이 통지서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건물주가 법적 조치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잠깐만. 서진호가 급하게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임광수가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저 1층 카페 마르코 사장 서진호인데요. 갑자기 왜 이런 통지서가 왔죠? 아, 서진호 사장님. 통지서 내용이 이해 안 되시나요? 임광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잘 지내왔다고요? 임광수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뉘앙스가 배어 있었어요. 3년간 월세를 연체하시고 민원이 47건이나 접수된 게 잘 지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진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는 건물주님과 직접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님께서는 더 이상 개별 면담은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서진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2,300만 원이라는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상시 빌려주겠다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진호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아, 그런 큰 돈은 좀. 다음에 여유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 서진호가 사람들을 대하던 태도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카페로 돌아온 서진호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조현우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전부터 조현우의 태도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화를 내거나 항변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설마. 서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일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호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분할 납부는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건물주님께서 일괄 납부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실 수는. 이미 3년간 기다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임광수의 말에서 어떤 여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호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을 깨달았어요. 통지서를 받은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서진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2,3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신용 문제로 거절당했고 지인들도 모두 피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서진호는 카페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조현우가 평상시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서진호가 생각했습니다. 서진호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조현우 앞에 서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조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서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조현우는 잠깐 서진호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실은 서진호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주를 아세요? 혹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건물주요? 조현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큰일이 났어요. 꼭 한 번만 만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동네 오래 계시니까 혹시 아실까 해서요. 조현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건물주를 만나려고 하세요? 서진호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월세를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도 받았고요. 정말 간절히 사정해야 할 상황이에요. 아, 조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힘들어 보이셨군요. 할아버지,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주가 어떤 분인지라도 알 수 있으면. 조현우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건물주분이 요즘 매우 화가 나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화가요? 왜요? 몇 년 동안 참아왔는데 한계에 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떤 세입자 때문에 다른 좋은 세입자들까지 떠나간다고. 서진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세입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조현우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렇게 간절하시다면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정말요? 서진호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다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건물주분이 워낙 완고하셔서. 괜찮아요. 그냥 기회만 주시면 돼요. 조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이 건물 앞에서 기다려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정장을 입고 사과문도 준비해 오시고요. 사과문이요? 네, 진심이 보여야 건물주분도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서진호는 밤새워 사과문을 썼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내용이었어요. 손으로 직접 써서 정성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반 서진호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정중한 정장을 입고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사과문이 들려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어머, 서진호 사장이 왜 저렇게 차려입었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네. 시간이 흘러 정확히 3시가 되었습니다. 서진호는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건물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로웠죠. 분명히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서진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마침내 그 남자가 서진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서진호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매일 보던 그 노인, 바로 조현우였습니다. 어떻게? 서진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호 사장님. 저는 이 건물의 건물주 조현우입니다. 서진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노인이 바로 건물주였다니.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서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놀라셨나요? 조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이 순간이 올까 하고 말이에요.
서진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진호 사장님. 조현우가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벤치에서 저를 보며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저는 서진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과문을 쓰셨다고 하셨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문을 건넸어요. 조현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서진호를 바라봤어요. 참 잘 쓰셨네요.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죠. 조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서진호 사장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제가 모두 기록해 두었거든요. 조현우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지난 3년간 월세 총 2,300만 원 연체. 두 번째, 소음 민원 47건. 세 번째, 무단 구조 변경 및 간판 설치. 서진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 배달원들과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반말과 폭언. 다섯 번째, 다른 세입자들의 정당한 요구 무시. 조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건물 앞 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 일곱 번째, 새벽 시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여덟 번째, 건물 관리비 연체. 조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판사가 판결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현우가 서진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노인을 무시하고 모욕한 일들, 물 뿌리기, 쓰레기통 설치하기, 스프링클러 설치하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현우의 말을 들으니 서진호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장님, 2층 미용실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진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서진호 사장님, 조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혹시 스스로 깨달을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끝내 변하지 않으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서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조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좋은 세입자들이 떠났고 건물 이미지도 망가졌어요. 서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기회요? 조현우가 되물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기회가 아니었나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조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호 사장님, 이제 진짜 거리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해지 통보는 이미 유효합니다. 내일까지 짐을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서진호는 절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조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걱정은 안 하셨으면서요. 한지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무자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현우가 한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그동안 서진호 사장 밑에서 일하면서 어떠셨나요? 정말 좋은 사장이었나요? 한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서진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조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다음 날 아침 퇴거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온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카페 마르코의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서진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히 옮겨주세요. 집행관이 업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파손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들이 하나씩 거리로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터전이었던 공간이 순식간에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진호에게 동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진호가 보여준 행동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참 자업자득이야. 옆 건물 약국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꽃집 사장도 맞장구 쳤어요. 간판을 떼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마르코라는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 땅에 떨어졌어요. 서진호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장님, 한지연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서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이미 끝났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일자리가. 미안해, 지연아.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지연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생긴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퇴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카페 마르코가 있던 자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벽에는 간판이 있던 자리만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호는 마지막으로 그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카페를 열 때의 꿈과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합니다. 집행관이 서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서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겼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개인 소지품뿐이었습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 들인 모든 투자는 물거품이 되었어요. 거리로 나온 서진호는 조연우를 찾았습니다. 조연우는 평상시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꾼 건물주로 보였습니다. 조연우 사장님, 서진호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조연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뭔가요? 정말 마지막 기회는 없는 건가요? 조연우는 잠시 서진호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서진호 씨, 기회는 항상 있었어요. 다만 당신이 놓쳤을 뿐이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말이에요. 서진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주변 상인들이 모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지겠네. 이제 손님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겠어요. 정말 잘 됐다. 서진호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움받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연우는 임광수와 함께 빈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겠군요. 어떤 업종으로 하시겠습니까? 임광수가 물었습니다. 조연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조용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한 달 후 서진호가 운영했던 카페 마르코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평화도서관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조연우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도서관 안에는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무료로 운영되었죠. 어머, 정말 좋네요. 근처 주민 한 분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조연우는 도서관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에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천만에요. 조용히 공부하세요. 조연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2층 미용실의 한지연도 일을 마치고 도서관에 들렀어요. 서진호가 떠난 후 그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지연이 인사했습니다. 지연 씨도 고생하셨어요. 새 직장은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동료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조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죠. 저녁이 되자 도서관에는 조연우 혼자만 남았어요. 그는 카운터에 앉아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평화도서관을 연 지 한 달이 되었다. 매일 평균 50명의 주민들이 찾아와 주신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계시다. 무엇보다 이 거리가 다시 평화로워진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조연우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러운 음악이나 고함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서진호라는 젊은이를 통해 나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 권력과 부를 가졌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며칠 전 조연우는 우연히 서진호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의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복수라는 것이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수일 수도 있다. 서진호 군이 이번 일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조연우는 일기를 마저 써내려갔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인내와 정의로 이뤄낸 이 평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일기를 다 쓴 조연우는 도서관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부드럽게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연우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상점들이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었고 주민들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조연우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짜 평화가 시작되었다. 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연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평화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맞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건물주로 위장한 노인의 완벽한 복수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시작 말입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조연우는 평화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호가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걷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서진호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맙구나, 젊은이야. 그 장면을 본 조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였어요. 서진호는 조연우를 보지 못한 채 할머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조연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전한 성공을 거둔 셈이었어요. 단순히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이었으니까요. 평화도서관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 동네 전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